자, 오늘 이제 7월 25일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이제 김하성 선수의 소속팀 이 샌디에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오늘 이제 25일이죠. 이 시티필드에서 열린 매치와의 원정 경기, 이 경기 결과부터 저희가 한번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하성 선수가 후반기 첫 안타를 드디어 때려냈습니다. 4타수 1안타를 기록을 했는데요. 8번 유격수로 출전해서 2회 초 첫 타석에 만들어냈었죠. 맞습니다. 이제 카라스코 선수의 93.3마일, 93.3마일 이 정도는 이제 김하성 선수가 그냥 가볍게 치더라고요. 이거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그래도 150km 넘어요. 그래요. 근데 이제 라인 드라이브 타고 정말 깔끔한 안타를 만들어내면서 오늘 경기 4타수 1안타, 시즌 타율도 이제 2할 4푼으로 다시 한번 또 올라가게 됐는데요. 이 6회 말에 마크 카나 선수의 또 중전 안타 타구를 또 쫓아가서 걷어낸 수비도 정말 좋았고, 이 8회 말에도 유격수 방면 타구를 또 역동작으로 걷어내서 병살로 연결한 이 수비가 정말 좀 눈에 띄는 오늘 경기였습니다. 네, 하지만 샌디에고는 오늘 아쉽게도 이 5대8로 패배하면서 스윕에는 실패했습니다. 선발 머스그로브가 5.1이닝 동안 4실점으로 무너진 게 좀 결정적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5회까지만 해도 0대0 팽팽하던 경기가 머스그로브가 무너지면서 매치 쪽으로 많이 기울었었죠. 그렇죠.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피트 알론소 선수에게 3런 홈런을 허용을 하면서 큰 거 한 방에서 승부가 갈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어쨌든 샌디에고가 54승 43패 여전히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2위고 뭐 와일드카드 2위도 지키고 있지만, 지금 다저스가 최근 뭐 16경기에서 뭐 15승 1패? 엄청 뭐 달려나가는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이제 4연치와의 라이벌전도 모두 싹쓸이를 한 다저스입니다. 다저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난리 났어요. 메이저리그 전체 승률 1위로 올라서게 됐고, 그러면서 샌디에고와의 경기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샌디에고도 뭔가 이 전력 보강이 필요하다. 이 다저스 지구 선두 우승까지는 조금 어렵겠지만 월드 시리즈 도전에 필요한 이 전력을 구축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트레이드 데드라인 뜨거운 감자, 이 소토 영입에 좀 적극적인 팀이 샌디에고다라는 소식이 좀 들려오네요. 실제로 공신력이 높은 버스터 올리가 한 마리니까 설득력이 있습니다. 가장 적극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문제는 이 소토 선수가 얼마 전에 15년 4억 4천만 달러, 그러니까 워싱턴의 초대형 연장계약,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사실 총액으로 치면은 트라웃을 넘는, 그렇죠. 메이저리그 역대 최고 총액을 걷어찬 남자예요. 얼마나 지금 몸값이 높은 선수이고, 또 얼마나 이 선수를 영입하려면 유먼주를 많이 지출해야 되는지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메이저리그 현존하는 최고의 타격 능력을 가진, 타격 재능을 가진 그런 타자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소식통에 따르면 샌디에고가 소토 영입에 가장 진심이다. 뭐 다저스도 있고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세인트루이스, 양키스, 매츠까지 총 7개 구단이 지금 좀 적극적으로 달려들고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앞서 있는 좀 진심으로 다가가는 팀이 이제 샌디에고다라는 얘기. 물론 마음만 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샌디에고 파드리스가 이 컨텐더 팀, 그러니까 포스트 시즌에 도전하는 팀 중에서 외야 OPS 가장 낮아요. 좌타자 가장 생산력이 낮은 팀입니다. 이 두 가지 지표 후안 소토 영입하면 단숨에 메꿀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뭐 외야수 OPS가 0.643, 리그 25위고,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좌타자 OPS도 0.706이니까 19위네요. 이게 사실 포스트 시즌에 도전하는 팀 치고는 사실 좀 타격적인 부분에서 좀 아쉽다. 확실히 뭐 타티스가 빠져있는 것도 있겠지만, 이 포스트 시즌 이 경쟁권에 있어서는 좀 뒤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샌디에고가 소토 영입하면 좋죠. 영입하면 좋은데, 일단 대가 얘기부터 해봅시다. 그렇습니다. 지금 디애슬레틱의 켄 로젠탈 기자에 따르면 저연차 빅리거, 그러니까 직전감 선수, 그리고 마이너리그 탑급 유망주들 포함해서 4명에서 5명은 줘야지 이제 워싱턴이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정도라고 해요. 그래요. 그럴 때 이제 샌디에고가 거론되는 이유 역시 이제 특급 유망주들, 그리고 이제 이미 메이저리그에 올라와 있는 유망주도 많은 팀이기 때문일 텐데요. 그렇죠. 에이브람스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을 앞두고 메이저리그 전체 유망주 랭킹 8위 차지한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다음 맥킨지 고어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 경기에서 몇 번 무너지긴 했습니다만 탑급 자완 유망주인 이유를 입증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 두 선수에 더해서 로버스 하셀 3세, 모레온 웨더스, 이런 직전감, 그리고 메이저리그 유망주 랭킹도 높은 선수들이 엄청나게 많게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을 주면 그래도 워싱턴도 좀 군침 당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지구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다저스 같은 경우에는 뭐 역시 이 팀도 유망주 지금 뭐 탑백에 6명을 넣어놓은 구단이다 보니까 유망주 많기는 많은데요. 최근 유망주 유출이 많아서 이번에는 난색을 표하는 구단 내부의 분위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저스는 조금 소토 트레이드에서 다소 좀 멀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랬을 때 샌디에고 영입할 수 있을까? 확실히 이제 샌디에고가 줄 수 있는 대가를 생각해 보면 이 정도 줄 수 있는 팀 많지 않아요. 양키스, 매츠, 세인트루이스, 샌프란시스코 다 안 돼. 진짜 샌디에고가 올인하기로 맘먹으면 유망주 패키지는 제일 잘 맞춰줄 수 있는데 네. 다른 구단과 샌디에고는 고민이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다른 구단들은 돈은 뭐 그래 돈 더 쓰면 되지 라고 생각할 만큼 자금 사정이 풍부한 반면에 샌디에고 파드리스 같은 경우에는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다른 팀 같은 경우는 이 유망주 패키지를 짜기가 어렵기 때문에 코벤 우리가 받아줄게. 대신에 이제 유망주 얘는 좀 빼줘. 혹은 이제 좀 유망주 덜 가져가줘. 이렇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샌디에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유 자금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코벤만은 주지 그렇죠. 말라고. 왜냐면 그 매츠, 양키스, 뭐 샌프란시스코 어떤 구단들입니까? 빅마켓 팀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뭐 시애틀이나 세인트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사치세 근처로 가지도 않아. 이 팀은 페이롤 관리들이 굉장히 잘 돼 있는 팀이란 말이죠. 하지만 샌디에고 파드리스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연봉으로 쳤을 때는 2억 900만 달러 이거야. 근데 사치세 기준선, 그러니까 사치세 페이롤로 계산했을 때에는 이미 2억 3천만 달러 넘었어요. 1차 사치세 라인을 돌파를 했다. 그렇죠. 이제부터 이 사치세 라인을 계속해서 돌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연봉의 50%까지 사치세로 더 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코빈을 받아요. 코빈이 2년 동안 5,900만 달러의 계약이 남았잖아요. 연평균 거의 3천만 달러라고 했을 때 소토는 올 시즌 연봉 조정액이 1,700만 달러, 내년에는 2천만 달러 넘는 게 확정이야. 그렇죠. 그럼 두 선수를 쓰는데 연 5천만 달러를 써야 돼. 그렇죠. 최소 1년에. 5천만 달러 이상을 써야 됩니다. 그럼 연평균 5천만 달러 올라가면 이 팀의 CBT 페이롤은 2억 8천만 달러, 2억 9천만 달러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5천만 달러가 아니야. 사치세 계산했을 때는 7,500만 달러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샌디에고 같은 이 스몰 마켓은 아니더라도 미들 마켓 구단은 이거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방법은 하나입니다. 소토만 받아와야 돼. 다른 구단들은 내가 코빈 받을 테니까 유망주 좀 줄여줘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샌디에고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유망주들을 최상급으로 맡아줄 테니까 제발 코빈만큼은 넘기지 말아줘.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소토를 데려오는 거는 연봉상 힘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샌디에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팀과는 좀 고민이 다릅니다. 이 코빈 선수를 끼워서 받게 되면은 이제 재정상, 이 재정 연봉 뭐 구조상 이게 좀 감당이 어려운 그런 구단이기 때문에 다소 지금은 좀 어려워 보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일단은 이미 2억 3천만 달러의 CBT 페이롤 그러니까 사치세 기준 페이롤은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더 넘읍시다 라는 이제 수뇌부의 결단이 좀 내려져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오말리가가 다저스 시절 운영했을 때도 봤겠지만 돈이 많은 가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구단주의 승인을 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뭐 마이어스의 계약이 올 시즌 마치고 끝나고 이제 내년부터 팀 옵션입니다. 네. 당연히 마이어스의 연봉은 빠질 수 있겠지만 호스머의 이성적으로 절대 옵트아웃 안 해. 그렇죠. 그리고 연봉 조정으로 연봉이 오르는 선수들이 많잖아요. 사실상 내년에도 빠질 돈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샌디에고는 유망주들을 다 줘야 돼. 근데 문제가 있어요. 소토 그래 데려왔어. 타티스 주니어 그래 원래 있어. 마차도 한번 해보자 이거야. 근데 만약에 안 됐어. 리셋 버튼 누르기엔 이미 늦었어요. 유망주 다 날아갔어. 팀의 미래가 망가져요. 이런 리스크를 안고 소토를 과연 영입할 것인가. 프렐러가 매드맨이지만 이거는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 될 겁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이 매드맨이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 예전에도 한 번 한 적 있었잖아요. 뭐 업튼도 데려오고 뭐 킴브렐도 데려오고 잔뜩 데려왔다가 쉴즈도 데려오고 근데 다시 다 팔아가지고 그렇지. 3년 안에 다 팔았어요. 다시 채워오기는 했었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 샌디에고의 이 미래라든지 혹은 이제 이 생각, 이 속내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조금 요거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트레이드가 성사됐을 때 김하성 선수에게는 어떤 작용을 미치게 될까를 살펴보면은 네. 사실 후안 소토 같은 경우에는 외야 자원이잖아.
그리고 후안 소토 영입했다고 해서 타티스 주니어 뭐 유격수로 가면 김하성 선수 자리 없다? 이게 아니에요. 이 소토를 영입하기 위해선 마이너리그 그리고 에이브람스 포함해서 내야 유망주 다 보내야 돼. 그렇죠. 김하성 그냥 믿고 쓰는 수밖에 없게 돼요. 맞죠. 그래서 오히려 소토를 데려오면 김하성 선수에게 이득입니다. 그렇죠. 경쟁자들 팀 다 내 보내주니까. 경쟁 상황에서 이득이고, 두 번째 즉시 전력이 높아지잖아. 지금 당장 전력은 높아지잖아. 근데 김하성 선수는 4년 계약이고 이미 2년째가 지나가고 있죠. 김하성 선수가 강팀에서 2년 동안 뛰면서 몸값 높일 수 있는 찬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 그랬을 때 김하성 선수에게는 소토 트레이드가 이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타티스와 함께 소토가 이제 외야로 나가서 이 두 자리를 또 차지해 준다면 단숨에 사실 우승 전력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팀이 샌디에고거든요. 이미 기틀은 그렇죠. 좀 마련이 되어 있다는 이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과연 이제 소토로 영입으로 이제 월드 시리즈 도전까지 나설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쉽사리 좀 예상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죠. 워낙에 이제 대가가 커다란 선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일단 설득을 해야 돼. 마이클 리조 이 워싱턴 단장을 어떻게 설득해야 되냐면, 우리는 유망주로 승부하겠습니다. 대신에 코빈만큼은 이걸 계속 설득을 해야 돼. 아, 워싱턴 아직 페이롤 많이 남았잖아요. 우리 유망주 많이 줄게요. 이런 식으로. 미국의 수도 팀이잖아요. 돈 많으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코빈만큼은 안 받아야 된다. 그렇죠. 팀의 미래를 위한 결정을 합시다. 이런 식으로 밀고 나가야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다른 팀에 비해서는 이제 유망주 패키지 확실히 좀 앞서 있는 구단이 샌디에고이기 때문에 지금 더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다라는 얘기 허투루 들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과연 이 소토 선수의 행선지가 어디가 될지, 특히 이제 샌디에고가 되면 이제 김하성 선수는 또 어떤 케미스트리를 만들어낼지 이것도 좀 관심이 가는 그런 부분이네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은 이 샌디에고와 소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내일 또 다른 컨텐츠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